안녕하세요. 카스스케일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로드셀의 사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첫째, 전반적인 로드셀의 사양. 둘째, 로드셀의 출력. 셋째, 로드셀의 퍼포먼스 특성. 넷째, 로드셀의 온도 사양. 다섯째, 로드셀의 정기적 사양. 여섯째, 로드셀의 제품 도면에 대한 사양. 일곱째, 로드셀의 반복성과 크립 특성. 다음은 전반적인 로드셀의 사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드셀은 종류나 형태에 따라 외부 치수 사양은 다르지만 로드셀의 정기적인 사양은 제조사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표에서처럼 나타납니다. 사양표에서의 로드셀의 주요 사양은 용량, 전격 출력, 제로 밸런스, 비직선성, 히스테리시스, 인가전압, 입출력 저항 및 절연 저항 등의 사양을 로드셀 성적서에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순서에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로드셀의 사양 중 출력 부분의 사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격 출력은 영어로 레이티드 아웃풋 또는 레이티드 로드, 풀스케일로 표현되며 로드셀의 설계하 중 인가 시의 출력 전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로 밸런스는 로드셀의 자중을 제외한 어떠한 하중도 작용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출력 값을 의미합니다. 로드셀의 출력 전압은 일반적으로 1과 1.2, 2, 3mV/V로 출력을 제공하며 제조사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로 밸런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0.02 정도의 밸런스 사양을 가지고 있으며 역시 제조사와 모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은 로드셀의 사양 중 퍼포먼스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확도 등급은 전체 클래스 등급을 표시하는 것이며 표에서 B보다는 A가 좋은 것입니다. OEML 표준에서는 클래스 5에서 클래스 1 등급으로 표현되며 숫자가 낮을수록 성능이 좋습니다. 논리니에리티는 비직선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에서 발생하는 기준 곡선과의 최대 편차를 말합니다. 그 반대로 히스테리시스는 하중을 감소시킬 때의 같은 하중점에서 발생하는 최대 편차를 말합니다. 콤바인드 에러는 이상적인 곡선에서 벗어나는 최대 오차, 즉 비직선성과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의 최대 오차를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콤바인드 에러 하나로 로드셀의 선형 특성 전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드셀의 온도 사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드셀의 온도 사양은 0점 온도와 스판 온도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0점인 템프러처 이펙트 온 제로 밸류는 0점 값이 10도씨 온도 변화에 따라 변화되는 레이티드 아웃풋을 %로 표시합니다. 스판 온도인 템프러처 이펙트 온 아웃풋 밸류는 상온을 기준으로 10도씨 온도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스판 출력 값의 레이티드 아웃풋을 %로 표시합니다. 예시를 들어 스판 온도에 대한 변화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SA 1톤 로드셀의 출력이 3mV/V이고 외부 분해능을 10,000분의 1로 교정했을 때 10도씨의 온도 변화가 발생 시 무게값은 어느 정도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례식 1번을 이용하여 10도씨 편차 시의 온도에 따른 감도 출력을 계산하고 비례식 2번을 이용해 10도씨 편차 시의 온도에 따른 무게 출력 값을 계산합니다. 계산하게 되면 BSA 로드셀의 10도씨 편차 시의 온도에 따른 무게 출력 값은 0.00011톤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온도 특성에 대한 사양은 현장의 온도 조건을 미리 예상하여 살펴보는 것이 정밀한 계측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로드셀의 정기적인 사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정 인가 전압인 리코멘트 엑사이테이션 볼티지는 로드셀의 인가하는 권장 인가 전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최대 인가 전압인 맥시멈 리코멘트 엑사이테이션 볼티지는 로드셀에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압을 의미하며 최대치보다 높은 전압을 인가 시 로드셀 드리프트 또는 브릿지 회로가 파손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입력 저항인 인풋 레지스탕스는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입력 쪽의 양쪽 단자에서 측정된 저항값이고 출력 저항인 아웃풋 레지스탕스는 출력 쪽의 양쪽 단자에서 측정된 저항값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입출력 저항은 로드셀의 상태 측정 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제가 발생되거나 로드셀 정비 시에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는 정기적인 특성입니다. 절연 저항인 인슈레이션 레지스탕스는 로드셀의 회로부와 몸체 사이에 측정된 절연 저항 값을 의미하며 DC50V 계측기로 측정하게 되면 절연 저항이 2000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불량 시의 예로서
로드셀의 용접 부위 및 물리적 파손 시 외부의 습기 및 물의 침투가 발생됩니다. 이로 인해 절연저항 불량이 발생하면 무게값의 불안정과 드리프트가 발생하게 되고 로드셀을 교체해야 합니다. 로드셀의 제품 도면에 대한 사양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조사에서는 외형 치수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1mm의 허용 오차를 제공하게 되니 기구물 설계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로드셀과 방폭 로드셀의 구조적 차이는 케이블이 장착되어 있는 레듀샤 부분이 많이 다르기에 기구물 설계 시 간섭과 로딩 방향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로딩 방향이 잘못될 경우 로드셀 출력값이 반대로 나타나게 되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잘못 설치 시 기구물을 재조립해야 하는 등의 시간을 소모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SA 같은 로드셀은 고정 부위인 K치수는 절대적으로 지켜주어야 합니다.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습한 출력값의 이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조립, 하중 로딩 방향, 로드셀 장착 등의 치수를 잘 확인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로드셀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반복성과 크립 특성 사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반복성인 리피터빌리티는 동일하중을 반복적으로 작용시켰을 때 발생하는 최대 편차를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로드셀의 신뢰성 중 중요한 부분입니다. 크립 특성은 주위의 환경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로드셀의 최대 용량 하중을 일정 시간 유지시켰을 때 시간에 따른 출력값의 변화를 %로 표현합니다.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로드셀이며 응용 부분에서 늘 태열을 가지고 있는 현장인 사일로나 호퍼 등에서 크립 특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크립 리턴은 주위의 환경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0.리턴 시 시간에 따른 출력값의 변화값을 말하는 것으로 크립의 반대 특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분해도 및 한눈의 값은 로드셀이 최소 안정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로드셀의 사양 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로드셀은 메이커에서 출력값에 대한 성적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성적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적용 시 난해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구할 수 있는 모양과 사양에 대해 올바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카스스케일 코리아에서는 다양한 응용 기술 및 제품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니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친절히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